one should not look for anything else in the way of the samurai. It's the same for anything else that is called a way. If one understands things in this manner, he should be able to hear about all ways and be more and more in accord with his own. 짐 자무시의 1999년 작품 고스트 독 사무라이의 길은 포스트모던 시네마의 중요한 예시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넘나드는 문화적 혼종성을 체현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고스트 독이라는 인물을 통해 후기 산업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의미와 실천 가능성, 그리고 현대 도시 공간에서의 소외와 존재론적 고립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하가쿠레로 알려진 일본의 고전 사무라이의 길은 영화의 중심적 메타포로 기능합니다. 18세기 초 스네토모 야마모토가 저술한 이 텍스트는 도쿠가와 시대의 평화로운 시기에 무사도의 본질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고스트 독은 이 텍스트를 통해 주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는 봉건적 가치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합니다. 주목할 점은 고스트 독의 주군인 루이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존경받는 영주가 아닌 오히려 사회적 위계의 하층에 위치한 소외된 마피아 조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자무시 감독이 전통적 권위 구조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적 전복을 시도하는 지점으로 고스트 독의 충성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생명을 구해주는 인에 대한 개인적 서약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현대사회에서 도덕적 원칙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욕의 황폐한 도시 경관은 단순한 장소적 배경을 넘어 존재론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스트 독이 거주하는 옥상 공간은 이질적 시공간의 특성을 띠며 미셸 푸코가 말한 다른 공간으로서 주류 사회의 규범과 가치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스트 독은 비둘기를 키우고 명상을 통해 자신만의 의식적 세계를 구축합니다. 비둘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소통 수단에 대한 의도적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고대의 전달 방식은 역설적으로 그를 현대 도시 공간 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즉 고스트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그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나 사회적으로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이는 현대 도시에서의 익명성과 소외의 상태를 은유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진정한 인간관계로 묘사되는 고스트 독과 프랑스인 아이스크림 판매상 레이몬드의 우정은 언어적 소통의 한계와 그 초월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를 제공합니다. 두 인물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들을 통해 자크 데리다가 말한 차연의 개념을 상기시킵니다. 언어는 의미의 완전한 전달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 사이의 교감은 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스트 독과 어린 소녀 피어슨의 관계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정신적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빌려주는 책들은 단순한 물리적 객체를 넘어 지식과 지혜의 전달 매체이자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발터 베냐민이 말한 아우라의 개념과 연결되며 기계적 복제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예술작품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영화는 폭력의 미학화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룹니다. 고스트 독의 암살 행위는 예술적 형식과 의식적 절차를 통해 승화됩니다. 그의 정교한 살인 계획과 실행은 마치 하나의 의뢰처럼 묘사되며 이는 조르주 바타유가 논한 폭력의 신성화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학화는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고스트 독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미루게 함으로써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RGA의 힙합 사운드 트랙은 이러한 윤리적 모호성을 음악적으로 강화합니다. 사무라이 전통의 엄격한 형식성과 힙합의 즉흥적 저항성이 융합됨으로써 고스트 독의 내적 모순을 청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고스트 독은 자신의 죽은 루이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가 루이를 향해 총알이 없는 권총을 겨누는 행위는 다층적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루이에게 자신을 죽일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충성의 순환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고스트 독은 루이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결말은 니체의 영혼회귀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과거 루이가 고스트 독의 생명을 구했듯이 이제 고스트 독은 루이에게 마피아 내에서의 생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닌 존재의 연속성과 인간관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철학적 명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무시의 고스트 독 사무라이의 길은 단순한 장르 영화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의 정체성, 충성, 공동체,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적 텍스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현대 도시 환경에서 전통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스트 독이라는 인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타자로서 주류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거울이 됩니다. 그의 존재와 행동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수반할 수 있는 소외와 고리될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편적 인간 조건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도덕적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존엄성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들은 영화의 서사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 속에 교묘하게 직조되어 있으며 이는 고스트 독 사무라이의 길을 현대 영화 예술의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